네, 시청자 여러분, 충청남도 천안시 병지역구입니다. 가불병의 병지역구. 미래통합당에서 대변인 맡고 있습니다. 이창수 후보 사무실 찾아가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천안시 병선거구입니다. 이창수 후보, 이창수 대변인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네. 아이고, 천만에요. 이제 지역에 내려오십니까? 그럼요. 맨날 저 논평은 요즘도 논평 계속 하시더라고요. 예, 뭐 제 또 소명이니까요. 역할을 해야죠. 또 논평하려면은 또 여의도 가야 되잖아요. 주로 가게 되는데 조금 예. 바쁘면 또 서면 논평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구나. 예. 예. 뭐 대변인 일이라는 게 워낙 대중 속에서 소통하는 자리라서 네. 민심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예, 요즘 민심 좀 전해주세요. 며칠 전에 아침 인사를 하고 해장국집에 해장국을 먹으러 갔는데 예. 이 공사장 인부신 것 같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벌떡 일어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반갑다고 악수를 하면서 옆자리에 앉아서 해장국을 먹었는데 저 수행하는 비서한테 저희 후황의 계좌를 물어보면서 예. 이 폰뱅킹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 자기는 오늘도 내일도 대깨문이다. 대깨문인데 이번만큼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가 좋아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민심을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는 내가 대깨문이지만 당신 이창수를 찍겠다라고 하면서 폰뱅킹으로 후원금 10만 원을 보내주고 그 자리에서 예. 그 앞에 앉은 분이 또 하시는 말씀이 또 소름 끼치게 합니다. 그분도 대깨문인데 이번만큼 선거일이 기다려본 적이 없다. 이번에는 정말 이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아하. 근데 이게 대깨문들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기쁘거나 이거보다는 소름 끼치고 이게 민심이구나. 그래서 제 어깨가 더욱 무거워지고 아하, 이렇습니다. 예. 아마 이 말씀이 민심을 대변하는 말씀이라고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정부에 대한 민심의 주소가 어디에 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예. 그 사실 이제 자유우파 국민들 중에는 우한폐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선거날 이게 좀 나이 드신 분들은 투표장 가는 것도 좀 이제 어려워하실 수가 있으니까 네네. 이게 투표율 떨어져서 이거 선거 이기는 선거 또 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계신데 네, 맞습니다. 걱정할 일이 없는 것 같네요. 지금 말씀 들으면. 지금 박사님 말씀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토요일이라도 여기 가까운데 봉서단이라는 공원에 올라가서 인사를 했는데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격려 말씀이 아니고 그 분노가 담긴 마음속에 감정이 담긴 자기 속마음이 담긴 말씀을 해주시는 걸 보면 이제 그 우한폐렴 관련해서 이렇게 좀 특별히 저주하지 않지 않겠냐라기보다는 이 나라를 위해서 내 표를 행사해서 뭔가 바꿔보자는 민심이 훨씬 더 강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습니다. 투표율은 상당히 높을 거다? 예. 그렇군요. 사실 그 민심 중에 이제 뭐 옛날부터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이 표심 중에 진짜 무서운 표심이 이제 동정표심이라는데 네? 동정표심보다 더 무서운 게 성남표심이라는 거예요. 예. 내가 도저히 못 봐주겠다, 혼을 내야 되겠다고 하면서 투표장에 나오는 민심은 누구도 못 막는다는 거예요. 네네. 지금 저 문재인 정권 심판성 맞습니다. 민심이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박사님 또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2016년에 20대 총선을 나갔고요. 2018년에 보궐선거를 나갔습니다. 2020년에 다시 21대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복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4년 만에 선거를 3번 치르고. 그러네요. 혹시 저 보시면 동정심이 생기십니까? 또 생겨요. 좋습니다. 동정표심이 하나 있고 지금 아까 제가 민심을 확인하고 있는 이 성남표심이 있고. 이창수가 아직도 국회의원이 한 번도 못 됐단 말이야? 그러면 동정표가 생기잖아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동정표심, 성남표심 제가 이래도 이번에 국회의원이 안 되면 제가 자질이 없는 거고요. 하나님이 저한테 소명을 안 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하나님께 저 쓰임새를 가지고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너의 생각을 너의 소신을 너의 철학을 제대로 구현해서 좀 나라 좀 평평하게 만들어봐라 이런 소명을 주실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박사님. 예, 알겠습니다. 그 당 대변인을 그동안 쭉 해오셨는데 당 대변인은 보통 국회의원이 하는데 우리 이창수 후보는 국회의원이 아닌데도 당 대변인을 쭉 해왔어요.
예, 다른 당 그 현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네. 당 대변인을 해왔어요. 그만큼 이제 이 당의 신뢰가 높다 이런 표현도 되겠습니다. 그 중부권 지금 이제 여기가 천안 아닙니까? 네. 충청도 민심이 전국 판세를 좌우한다. 그렇습니다. 네. 충청도 민심은 또 천안이 좌우한다. 최근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말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결국 충청의 표심이 그 대선의 바로미터다, 뭐 이런 말씀, 그 여론의 바로미터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 네.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 천안시장하고 세 분, 1+3인데 네. 요번에 이 천안의 결과가 충청의 그 표심 또는 정치 지형을 바꾸는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결과가 충남에서 특히 천안에서 결과가 저희가 압승을 거둔다 그러면 충청의 정치 지형이 다시 정상적으로 복귀가 될 것이고 이것이 네. 아마 대한민국 정치 지형이 균형 잡힌 정치 지형으로 바뀔 거라는 저는 확신을 갖고 그만큼 이번 천안 선거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아주 엄청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예. 뭐 선거라는 게 이제 우리 쪽도 실수가 나오고 또 저쪽 좌파들도 이제 계속 실수가 나오게 되는데 네. 지금까지는 우리 쪽은 뭐 그렇게 결정적인 실수나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공천 막바지에 그렇습니다. 일부 지역에 좀 혼선이 있고 네. 특히 그 미래한국당 공천은 이건 파동이라 부를 정도로 좀 심각해서 지금 당 대표가 바뀌고 공관위원회도 바뀌고 지금 새로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문제만 좀 깔끔하게 잘 마무리하면 이제 미래통합당의 몇몇 지역에 여전히 좀 혼선이 있는 부분들을 잘 정리하고 또 미래한국당의 그 재공천도 좀 깔끔하게 잘 마무리하면 그러면 선거 전 주도권은 확실히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이 잡고 나갈 것 같다. 네. 그렇게 이제 전망합니다만. 네. 저도 그 당 지도부에 가깝게 있는 한 사람으로서 순간순간 그때그때 많은 것을 느끼고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좀 화도 났습니다만 예. 그때마다 제 생각의 중심에 있었던 건 그래도 그 대표님의 그 좀 무거운 어떤 그 리더십을 좀 믿어왔었고 이번에 미래한국당 관련된 이 비례대표 공천 관련된 것도 그래도 빠르게 수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정말 다행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 민심이 이 정부를 분명하게 심판하고자 하는 이 민심에 네. 저희가 최소한 그 민심을 받드는 자세가 돼야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는 역사의 명령이고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거로 이 정권을 심판하는 이런 역사적 사명에 훼손이 없도록 저부터 우리 구성원들이 다 진중한 자세로 선거에 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지금 우한 폐렴 때문에 특히나 예. 이번 선거는 면대면 접촉은 거의 안 되고 네네. 그래서 SNS에 의존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습니다. 설사 우한 폐렴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 SNS 중심의 선거 운동은 대세잖아요. 맞습니다. 일종의 그 트렌드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이번 주에 시작됐나요? 황교안 대표가 황교안 오피셜 라이브, 그러니까 황교안 유튜브를 직접 이제 생방송으로 네. 진행하는 거를 어제 두 번째로 했는데 네. 그거 굉장히 상징적이고 의미 있다. 네. 그렇게 제가 평가합니다. 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유권자들한테 다가가고 있는데 네. SNS 선거운동 방식을 이전에 네. 어찌됐든 어떠한 유형으로든지 이 시대에서 후보자가 또는 정치인이 유권자의 심판을 받으려면 가장 가깝게 다가가 있는 후보자가 정치인이 선택을 받고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 시대 트렌드에 맞는 결국 저희들도 저희 캠프도 핸드폰을 공략하라 이런 개념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네. 저의 컨텐츠를 전달하려고 아주 백방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2012년도에 대선 때 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자유파가 이 스마트폰을 잘 안 쓰셨어요. 그렇죠. 잘 어떻게 쓰는지도 잘 모르고 그랬는데
그 2016년 그 이후 상황에서 보면 이제 뭐 스마트폰을 젊은 세대 못지않게 우리 이 보수층도 아주 자유자재로 쓰게 됐고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의존하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언론을 좌파들이 다 장악하는 바람에 네, 맞습니다. 유튜브하고 스마트폰을 통한 SNS가 유일하게 자유파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돼버려서 네.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는 이게 그야말로 그 선거혁명의 원동력이 될 거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창수 후보도 이 캠프가 핸드폰을 공략하라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다는데 우리 다른 후보들한테도 팁 좀 하나 주세요. 핸드폰 공략하는 팁. 핸드폰을 공략하는 팁은 이것 또한 진정성밖에 없습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온라인상에서 그만큼 유권자들이 다 가려면 그냥 네. 다 갈 수 없습니다. 네. 당기는 안에도 콘텐츠도 분명 진정성이 담겨야 되지만 그 다가가는 노력은 오프라인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야 온라인에서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그분들이 받아주신다. 아마 이거를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그 공간적 지리적 이 간격을 좁힌다고 해서 쉬운 매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오프라인에 들인 공 이상으로 들여야 그렇습니다. SNS 그렇죠. 박사님 고성TV도 이렇게 전 국민이 사랑하는 이 채널로 성장하기까지는 굉장히 공을 많이 드셨잖아요. 물론이죠. 예. 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천안에 와서 이창수 후보하고 대담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상당한 이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네. 여기 오잖아요. 네. 사실은 이 똑같은 한 30분을 제가 쉽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 시청자들이 다 가려냈어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진정성을 충분히 이 화면으로도 전파로도 분명히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이게 공이 들어간 영상이다 네, 아니다. 네. 그거 딱 보면 아신대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 당 대변인으로 지금 활동하시면서 지금 후보 활동을 하고 계신데 253개 지역의 우리 자유파 미래통합당 후보들 쫙 나가서 지금 있잖아요. 네, 네.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서 네. 쫙 있잖아요. 응원 메시지 한번 좀 해주세요. 후보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시간, 이 채널, 이 시간을 이용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동안 광화문에서 그 추울 때, 그 뜨거울 때 같이 고생하셨던 저희 당원동지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기회가 안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이 투쟁했던 사람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정말 제 자신이 자괴감을 느낄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마음 다 마음속에 담고 꼭 당선이 돼서 여러분들의 그 서운한 마음, 그 마음을 제가 꼭 대변하는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이번 선거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고성국 박사께서 저한테 늘 아주 체면을 걸어주셨습니다만 70년 자유민주주의의 공동탑을 지키는 준엄한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광화문에서 외쳤지 않습니까? 그 외침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역사적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외침이었고 청와대로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은 바로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역사적인 한 걸음 한 걸음이었습니다. 그 함성, 그 걸음이 이제 4월 15일 날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모든 마음을 모아서 역사적인 사명을 갖고 국민의 명령이라는 준엄한 명령을 가슴속에 담고 싸워주시기를 간곡하게 간절하게 당부드립니다. 네. 먼저 하신 말씀 참 이번에 지난 3년간 좌파 폭정에 맞서 싸웠던 그럼요. 우리 이창수 후보 입장에서는 정말 동지들인데 가슴 아픕니다. 원외당협 위원장들. 네. 제가 죄를 지는 기분입니다. 경선기에도 받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네. 어제 황교안 오피셜 라이브에서 황교안 대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경선기에도 들지 못한 분들한테 하면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 천안병 이게 천안이 이제 충남의 새로운 중심이 됐습니다. 워낙 인구가 급속하게 늘고 있어서 천안이 가불병 새 지역구고요.
그리고 충청도 민심, 중부권 민심이 판세 전체를 좌우한다. 그렇습니다. 예, 그만큼 중요한,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이 천안을 이창수 후보와 함께 천안병입니다. 예, 천안병. 예, 천안병. 이 을은 지금 약간 좀 혼선이 있어서 예.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 박찬주 후보 때문에 예. 좀 마무리를 해야 될 지역입니다. 천안갑의 신범철, 네. 천안병의 이창수. 네. 예, 저 마무리 인사 말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천안도 100여 명 가깝게 확진자가 나와서 아주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제 선거 걱정도 걱정이지만 부디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손 자주 씻으시면서 이 전대미문의 위기를 함께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시기를, 그리고 늘 건강하시기를 간곡하게 소망해 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이 위기 극복에 정치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할 일 가장 먼저 압수하겠습니다. 저희 캠프는 희망 캠프에서 제가 가장 먼저 방역 캠프로 바꾸고 틈날 때마다 소독통을 메고 거리를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노력이라도 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어려운 시기입니다. 건강 유념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창수 후보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저기 우리 캠프에서 쓴 그 구호들이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내 생애 첫 선택, 첫 투표, 재결정이 옳았음을 보여주세요. 소통의 달인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간다. 뻔한 정치, 빤한 정치, 노. 이젠 정말 바꾸자. 네, 이렇게 변화의 힘이 느껴지는 이창수 후보 사무실에서 이창수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여기는 충청남도 천안시 병선거구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